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이제 저녁 7시 15분입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지금 저녁 식사 한참 맛있게 하실 텐데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도 제 방송 한번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도 요즘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왜 제가 유권자들을 꼭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주권 재민의 원칙이 살아있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주권 재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국민이 주권자예요.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면 행사하는 주권, 주권의 주인공 국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 정말 국민의 뜻을, 국민의 의지를, 국민의 생각을 높이 받들어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당이 바로 여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당, 이번 선거법 통과 시 보여준 그야말로 민주정치에 대한 기본 원리조차도 모르는, 그리고 알면서 무시한다고 하면 더 나쁜 것이죠. 알면서 무시하는 거 반, 모르는 거 반, 결국은 무능한 정권, 무능한 여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법을 날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지금 현재도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반성은커녕 공수처법을 또 밀어붙이는 전략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공수처법을 또 날치게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공수처법은 선거법보다도 훨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 수준에 있는 나라가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수사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갖고 있는 나라 제일 흡사한 게 바로 북한 김정은입니다. 그 다음 흡사한 게요, 찾아봐도 없어요. 가장 말하자면 대표적인 것이 북한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일당 독재 국가.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에서조차도 국가감찰위원회 수사 권한만 있지 기소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고, 더군다나 마지막 몰래 밀실에서 박주민이 방에서 뭘 만들어 넣느냐? 바로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 모든 검경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인지했을 때부터 바로 공수처에 보고해야 돼요. 안 하면 그 검사, 그 경찰 잘리겠죠. 공수처 법대로. 이러한 악법 중에 악법, 독소 중에 독소를 집어넣으세요. 몰래 그것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법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공수처법은 막아야 되고 막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갖고 있는 의석수에 훨씬 모자랍니다. 우리가 다수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당은 그걸 알고 4+1이라고 하는 희한한 괴물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내년 봄 선거를 통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공수처법 지금 검찰에서 2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대검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노하고 경노하고 분노해가지고 한 게 뭡니까? 국회 법사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건 삼권 분립 정신에도 어긋나거든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검경우의 옥상옥이다.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공수처법이 악법 중에 악법인지 다 아실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강한 집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모두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강행처리가 임박하면서 정치권 안에 공수처법 여당 안에서 반발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이 4+1을 구성하고 있는 바른정당 내 당권파에서조차도 지금 공수처법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언론에 실명까지 걸어서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지금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박주선과 김동철 둘 다 사법시험 합격한 그야말로 법률가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인이에요.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나마 최소한의 말하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법적 지식을 볼 때, 또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으로 볼 때 이런 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이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입니다. 이 주승용 의원도 분명히 반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거기에 이어서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 두 명이 오늘 입장을 언론에 밝혔어요. 뭐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데 공수처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저는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 검사의 비리를 찾겠다면 상설특검 제도가 이미 있다. 이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옥상옥 수사기관이 왜 더 필요한 것이냐. 지금도 청와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을 코너로 몰고 있다.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미 수사 검사들을 다 뒷조사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있다면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공수처 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 맞서는 상황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4+1 협의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당의 의원이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 맞서 있다. 측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든 야당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다려야 한다.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 당직자고 자유한국당 소속 서초갑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된 시각에서 공수처에 절대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제대로 법을 공부했다면, 제대로 민주 정치를 공부했다면, 제대로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당, 엄중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머지않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국, 과거 수년 전에 교수할 때 그야말로 진보 좌파 학자로서 제야에 있을 때 얼마나 신랄하게 정부 여권에 있는 인사들을 공격해 댔습니까? SNS를 통해서. 그것이 전부 부메랑이 돼가지고 전부 본인할 때 몇 년 지나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왜 돌아왔느냐? 자연의 섭리에 반하고 인륜에 반하고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정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그러한 인연적 사고에서 공격해 대고 비하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국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본인이 그 폭탄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치인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챙겨야 하고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지만 기본에 충실할 때는요, 원칙에 충실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이 생기더라도 자기의 기본적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존엄성은 잃지 않아요. 이렇게 박주선 의원하고 김동철 의원이 지금 얘기한
걸 보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공수처법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 법은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악법이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논평해온 내용하고 이 법률 전문가 야당에 있으면서 여당의 꼬마 2, 3, 4중에 속하면서도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른미래당에 있는 당권파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찬성하고 있는 사람은 김관영, 호남입니다. 그 다음에 임재원과 최이배. 이런 내년 총선에서 자기 지역 의석 챙기겠다는 꼼수로 이렇게 머리를 들지 못하는 지금 확정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일, 모레 여권 내에서 이탈표가 더 많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죠. 신의 한 수. 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저지에 동참해달라. 4+1 틀 속에 계신 의원들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공수처법에 협조한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좌파 독재 권력에 빌붙은 2, 3, 4중대로 기록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죽었다. 좌파 영구 독재하겠다며 집권 여당과 좌파 2, 3, 4중대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한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원천 무효다. 그리고 국회법 위반이다. 더군다나 임시국회 회기 결정도 안 하고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거 국회법 위반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불법 행위 반복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을 위반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재차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또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이미.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한 이들의 검은 속내는 내 밥그릇이 먼저고 선거가 우선이지 민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저들의 눈에는 정파적 이익만 보일 뿐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싸우겠다. 마지막으로 심재철 원내대표는 저들의 불법 납치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다. 선거 악법으로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서 고육직책으로 비례정당 창당 검토 뜻을 바뀌었고 이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비례민주당은 자가당착이다. 정말로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그들이 비례로 얻을 의석에 대해 민주당이 속임수겠다는 것인데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해드린 내용하고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한 박주선 그 다음에 김동철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생각이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본에 충실한 논평과 기본에 충실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전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 민주당하고 범여 군소 정당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정 작배도 부끄러워할 치사한 담합이다. 그리고 개정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상했던 대로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화가 날 만한데 화가 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여러분이 치사하고 비루한 얼굴들이 보인다. 권력 쪼가리 하나 더 집어보겠다고 그 치사함의 결과에 표를 던졌다. 그 얼굴 어디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그 의원담이 있느냐?
오늘의 그 치사하고 비료한 모습이 역사에 각인될 것이다. 오늘 이기는 것으로 역사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선거법,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키로 결정했어요. 지금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민주당을 만든다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비례를 다 거의 대부분 찾게 됩니다. 이런 배신의 정치를 민주당이 한다면 더더욱이 강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공수처법 반드시 물 건너가게 우리 애국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고, 여당 공천받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아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치사하게 받지 말라. 할 얘기는 하고 죽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나중에 자식들한테 아빠는, 할아버지는 아니 북한하고 비슷한 공수처법에 찬성했단 말이에요.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니 중국보다 더 나쁜 공수처법에 찬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야말로 공천에 연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수사기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논평에 공감하시면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오늘도 많이 보고 있다는데 저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방송 고맙다. 밤잠이라도 자면서 제 건강 좀 챙겨라. 싸우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논평 하나 방송 한 번 준비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오기 어려운 알맹이 있는 중요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